필수의 예제 3번. 다음 집합 중에서 집합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보다 크고 보다 작으면은 그 수들은 안 들어가죠. 아시죠? 소수랍니다. 소수. 2, 그러면 2, 3, 5, 7. 이거 4개의 수가 되겠네요. 어떻게 절 빼고 수업할 수가 있어요? 안 들어온다는데요? 야! 그래서 그리고 자, 그때 다음 4개의 집합 A 집합과 B 집합, C 집합, D 집합, E 집합과 서로 소인 것만 찾아봐라 그랬는데, 자, 집합 B는 146입니다. 146. 서로소 맞아요? A와 B 서로소 아니요. 맞죠? 공통된 거 하나도 없죠? 1, 없죠? 교집합이 없으면 서로소입니다. 네. 교집합의 원소가 공집합이면,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두 집합은 무슨 소다? 서로서 서로소다. 자, 집합 C는 10의 양의 약수. 1, 2, 5, 10. 아, 아니다. 공통된 아, 원소 맞다. 있습니까? 있어요. 2가 2, 5 두 개나 있네요. 그래서 탈락. 서로소 아니고요. 집합 D는 1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 짝수니까 2, 4, 6, 8 되겠죠? 이가 겹치는군요. 탈락. 집합 E는 4의 양의 배수. 4, 8. 둘이 서로소입니까? 아니요? 아, 맞아요. 잘 말씀. 맞죠? 네, 서로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와 E가 되겠네요. 집합 B, 집합 E 넘겨봅시다. 필수 예제 4번. 자, 기호 읽는 방법부터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읽어주고 있는데 문제 풀고 본인도 읽을 줄 알아야겠죠? 네. 전체 집합 U의 원소를 X라고 하면 X는 9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원집합 2가 되고, A 교집합 B는 집합 5, 8, A차 집합 B는 집합 1, 6, 7일 때 집합 B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칠판에 써놓고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전체 집합은 전체입니다.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되겠네요. 9개밖에 안 되니까 다 적어버릴게요. 이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집합 2가 되고, A 교집합 B는 집합 5, 8이 되며, A 차집합 B, 순A이죠, 순A. 순A는 1과 6과 7이다. 이때 집합 B를 구해주세요. 자, 어떤 집합을 구하라고 이렇게 유한집합 나오면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요 전체 집합을 보통 직사각형으로 그린 다음에 두 집합을 교집합이 존재하게끔 A집합, B집합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제 여기다가 서로 다른 영역이 순A, 순B, A와 B 교집합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총 4개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원소들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요 A 교집합 B는 5하고 8이니까 여기를 채울 수가 있겠죠? 5와 8이 들어가면 될 테고요. A 차집합 B는 1, 6, 7이니까 요 순A에 1과 6과 7이 있어요 라는 말이고요. 요 친구는 누굴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얘는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뺀 거거든요.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빼면 이쪽이 남죠? 얘가 바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쪽 원소가 십자기가 있겠다 이거지. 그럼 남은 영역은 단 하나고, 이거 다 합친 애들이 이 전체 집합이 돼야 하므로
전체 집합에는 있는데 여기 숫자들이 없는 애가 순비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3, 수학 뭐 4, 4, 7, 6, 9. 7, 9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다. 따라서 집합 B는 3, 4, 9라고 해야 돼? 3, 4, 5, 8, 9라고 해야 돼? 3, 4, 5, 8, 9. 그렇죠. 얘가 집합 B입니다. 그래서 집합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합 3, 4, 5, 8, 9 적으면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네. 나? 오번 필수 예제 5번 두 집합 AB에 대하여 집합 A는요 원소 2와 3과 A제곱 더하기 4를 원소로 하고 있고요 2, 3, A제곱 더하기 4가 원소고 집합 B는요 A 더하기 1과 4와 2A 더하기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래요. 이때 A와 B의 교집합이 2와 5를 원소로 가질 때 짜잔! 그렇다면 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원소 2와 5는 집합 A에도 있고 집합 B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합 A를 봤더니 2, 3 하나가 얘가 누구란 소리입니까? 5란 소리군요. 아, A제곱 더하기 4가 5란 소리구나. 따라서 A제곱 1. A제곱은 1이 되고 그러면 A는 1의 제곱이니까 뿔마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다. 첫 번째 A가 양수 1일 때와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집합 A, 집합 B를 만들어보자. 먼저 A가 1이라면 1 넣었더니 2, 3, 5가 되고 A가 1이니까 1 집어넣었더니 2, 4, 5가 돼서 교집합이 2, 5 맞네요. 합격.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집합 A는 2, 3, 5가 되고요. 집합 B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0, 0, 4, 4, 1 되겠네요. 교집합이 2, 5 맞습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탈락. 그래서 정답은 A는 얼마? 1. 참 쉽죠? 네. 넘겨서 필수 6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은 보기 1번 A는 U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랬는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A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반대면 또 뭘까? 탈락! 2번 A와 B의 합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반대죠. A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치? 아니,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B. A가 A고 A 합집합 B는 전체인데 전체가 이놈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죠. 반대가 돼야지. 네. 어. 생각도 있어요. 3번 A 교집합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얘는 맞겠네요. A 교집합 B가 B의 부분집합이 얘 맞겠죠. 네, 맞아요. 얘가 B고 A 교집합은 얘니까 요 놈은 전체의 부분이네. 맞네. 네, 맞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7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1번
시작합니다. 그림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B가 A의 부분집합이지롱. 혹시 모르니까 원소 하나씩만 써볼게. 1, 3, 5 이렇게. 즉 전체는 집합 1, 3, 5. A는 집합 1, 3. B는 1만 이렇게 써놓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1번 A 교집합 B는 B니? 당연하지. A랑 B랑 교집합은 B지. 당연하지. 2번 뭐야? 답이 나왔네요? 항상 오는 것에 야 이거 보기 5번 해줘야지 지금. 아니 옳지 않은 것을 하나를 고르던가. 이 문제가 이 출제자 바보 아니니? 아 미안합니다. 미안. 그 유튜브 찍고 있어서 미안. 출제자 바보. 이민이가 이민이 1번 정답 나와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2, 3, 4, 5 해봅시다. 2번은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봅시다. A 합집합 B는 B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A랑 B 합집합은 누가 됩니까? A가 되겠네요. 3번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A에서 B 빼면 3은 남죠. 그래서 탈락. 네, 틀렸고요. 4번 A여 합집합 B인데요. A여는 A여 여기 A여 그려봐. A여 누구? O. O하고 B하고 합집합은 집합 2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합집합 아니네요. 합집합은 1, 3, 5잖아요. 저기서 5인 건 알았는데 이유는 왜 되는 거예요? A 여집합하고 B하고 합집합. 누가 합집합이 전체니? 아니죠. 합집합은 전체 아니죠. 네. 5번 P여는 3호. 자, P여가 A여의 부분집합이니 반대죠? A여가 B여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래서 5번 탈락. 8번 보겠습니다. 원소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선생님이 한 것처럼 벤다이어의 그램 그려서 원소 하나씩만 넣어놓고 판단하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자, 8번도 읽어보겠습니다. 두 집합 A는 A, B, C, D를 원소로 하고 집합 B는 D와 E를 원소로 하는 집합에 대하여 A 교집합 X는 X, A 차집합 B 합집합 X는 X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얘가 3단계입니다. 자, 아까 우리 1단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1단계랑 3단계 문제에서 1단계 말로 먼저 할게요. 집합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 원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8개. 맞죠? 부분 집합의 수는 몇 개? 8개. 1, 2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3, 4, 5로 만드는 부분 집합에다 1, 2, 1, 2 두 개 맞추면 된다고 그랬죠? 8개가 됐었고 2단계 레벨 2 집합 X가 있는데요. 집합 1, 2는 집합 X의 부분 집합이고 집합 1, 2, 3, 4, 5가 의 부분 집합이 X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8개죠. 1번 단계가 똑같이 1, 2를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포함하고 집합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 됐나요? 자, 짜잔 3단계 갑니다. 집합 A는 1, 2, 3, 4, 5 집합 B는 1, 2, 7, 14 A 교비
합 x는 x A 교집합 x는 x 자, 집합 A는 2, 3, 4하고 집합 B는 14의 약수일 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잠시만요. 다시 시작해요. 두 개? 땡! 오케이. 8개. 8개! 그렇지, 8개. 왜 8개? 말해봐 너. 말해봐. 말해봐. 똑같겠지 다음은. 눈치 없는 맞추기 있어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 누굽니까? 1, 2. 집합 1, 2죠? 자, 집합 1, 2와 집합 X의 합집합이 X랍니다. 자, 두 집합의 합집합 또는 교집합이 있고요. 두 집합 중에 하나가 나오면 얘는 포함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집합 1, 2가 X의 부분집합이니 집합 X가 1, 2의 부분집합이니를 물어보는 거야.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입니까? 집합 1, 2가 X의 부분집합. 그렇죠. 집합 1, 2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이. 아 너무 똑똑해. 얘는 A와 X의 교집합이 X래. 얘도 A가 X의 부분집합이니 X가 A의 부분집합을 물어보는 거야. A 교집합 X가 X니까 얘는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얘를 합쳐야죠. X, X. 결국 둘이 합치하면 X라는 애의 집합 1, 2가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집합 A, 집합 A가 누굽니까? 집합 1, 2, 3, 4, 5네요. 뭐야 여긴데? 8개. 똑같죠? 근데 B 저거는 이해 못했어요. X가 A에 포함관계다. 얘인데요.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A, 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건 왼쪽, 오른쪽? 잠깐만요. 왼쪽이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A와 X의 교집합은 얘가 되는 거잖아. X인 거. 교집합이 교집합이 X라고. 공통이었어요? A가 X의 공통이다. X가 A의 공통이다. 요즘에 원산을 써봐. 1, 2. 그럼 얘는 집합 A가 1이고 모르면 써봐요. 네. X는 1이고 A와 X의 교집합이 누굽니까? 1이죠? 1은 A야 X야? A잖아. 근데 X와 A 교집합이 지금 누구래요? X. X니까 얘는 아니고 얘가 되겠지. 아 벤다이라는 게 좀 알겠다. 벤다리를 그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되겠다? 8개가 되겠다. 8개. 이거 애들이 이거 왜 못 푸냐면 얘를 안 구하던데. A집합하고 B집합하면 구하면 되는데 안 구하던데. 이거 3단계처럼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학교 시험에는. 8번 보겠습니다. 보통 첫 시험 보면 다들 몇 점씩 맞아봐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이 40점이 안 됩니다. 오. 40점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럼 40점을 넘기면 저 평균 이상이에요? 네. 절반 이상인 40점을 못 넘깁니다. 진짜요? 네. 왜요? 왜냐고요? 공부를 안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네. 결국에 성적은 습관이 만들어져요. 습관인데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성적이 나오고 누구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봤더니 그건 자, 좀 봐봐.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월요일은 영어학원을 다니고 네. 월수금만 다녀요? 화목토는 수학을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어학원을 갔다 와서 피곤해서 밥을 먹고 자요. 핸드폰 좀 보다가 내일 수학 숙제 해야겠네 생각은 하면서 안 해요. 네, 안 하고 또는 하고 늦게라도 12시 1시 돼서 하고 또는 안 하고 학교를 다음에 가서 그러면은 당연히 학교에서 자요. 친구들하고 자든가 열심히 하고 수학을 가겠죠? 네. 그럼 그 숙제는 집중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얘는 학원을 다녔어요. 공부도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수학학원 끝나고 나서 내일 영어학원 숙제를 해야겠네. 피곤해. 근데 또 피곤하죠? 안 해. 친구들랑 카톡하고 인스타하고 좋아요 해주고 유튜브 보고 재벌집 막내들 좀 보고 재벌집 안 돼요. 하나 봤더니 또 보게 되고 영상을 또 뜨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새벽 1시 2시 되고 그래서 영어학원을 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 시험 봐야 되니까 그건 전에 외우고 문법인데 그건 베끼겠지. 수학도 똑같은 패턴으로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안 해가면 선생님이 오늘은 죽여버린댔어요. 그래서 베끼겠지. 친구한테 물어봐서 하던가. 분명히 이해는 학원 다니고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네요. 영어 끝나고 영어 숙제 바로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고 불가능해요. 10시 끝나면 어떡해요? 맞아요. 어떻게 끝나는데? 합니다.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나눠서 하죠. 나 어떻게 알아? 한꺼번에 다 생각하니까는 안 되는 거죠. 반반씩이요? 그렇죠. 그럼 그 3분의 1씩 또는 4분의 1씩 쪼개서 합니다. 이거를 다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쪼개서 하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쪼개서 하죠. 그러면 숙제를 바로바로 하는 애가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억해요? 우리의 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갖다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내용이 없는 애들은 당연히 성적이 안 좋겠지. 네. 들어가는 훈련, 인풋. 근데 안 들어가기는 배운 건 엄청 많아. 그런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꺼내는 훈련을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꺼내는 훈련을 해야죠. 배우기만 하면 뭐하나요? 꺼내서 풀어야 되잖아요. 꺼내서 써야 됩니다. 인풋, 아웃풋이 계속 움직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죠. 네. 우리가 문제를 풀고 수학 숙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꺼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는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숙제를 하면서 꺼내는 훈련을 해서 이게 계속 움직이고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들어가는 것도 집중 안 하고 그러니 들어가는데 이게 애매하고 꺼내려고 했더니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습관이라고 바로 우리가 배운 기억은 50분이 지나면 절반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업이 40분, 중학교 수업이 45분, 고등학교 수업이 50분인 겁니다. 쉬는 시간 10분을 주는 이유는 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복습하라고 주는 거죠. 마티드시 아닌데요? 복습하는데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복습 시간이에요. 복습 50분 수업하면 3분에서 5분이 복습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남은 시간은 화장실 가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딱딱하고. 아까 배운 거 복습해볼까? 우리 처음에 배운 거 문제 푼 거잖아. 한번 쭉 보고 넘어가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 다시 또 기억하면은 그 기억이 계속 잊어버렸던 게 채워지고 하는 거죠. 공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뇌가 구멍 뚫린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지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부피는 커지겠죠. 그런데 부피는 커져도 구멍은 계속 뚫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맞다 나갈 겁니다. 그런데 상위권하고 하위권하고 차이점은 뭐냐? 상위권 애들은 여기에 구멍이 자꾸 나가니까 뭘 할 겁니까? 여기에 보조 그릇을 하나 준비해 놓고 얘를 다시 퍼다 담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나가는 거 다시 주워 담을 거야. 복습이죠. 하위권이 중위권 되고 중위권이 상위권 되고 상위권이 초상위권 되는 데는 복습이에요. 복습하는 거야, 복습. 복습하는 시간을 만드시면 돼요. 숙제하는 시간을 만드시면 돼요. 네. 숙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그게 고등학생이 숙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알아요. 10대 야 40대인 나도 놀고 싶은데 10대인 애들은 얼마나 놀기 충분합니까? 그쵸? 네. 정말 하고 싶은 것들 꿈도 많고 공백을 잘 하고 싶죠. 네. 거꾸로 생각해보자. 네. 집에 엄마가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해주시고 옷도 안 빨아주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막 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해봐. 안 돼요. 왜요? 저희가 힘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 버는 겁니까? 공부.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하면서 안 되죠. 안 되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잘 생각하시고 깊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납득을 하시고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야겠는데 그거 해요. 충격력. 충격도 물론 좋겠죠. 근데 본인이 납득을 하셔서 하나씩만 하십시다. 한 번에 10개 하려니까 안 되는 거거든. 숙제만 오늘 합시다. 오늘 거요? 방학은 10시 안 끝나잖아요. 아닌데요? 영어 열심히 끝나. 오늘 10시 끝나요? 오늘은 월수금. 아니죠. 월수금만 열심히 끝나요. 오늘 월수금 아니잖아요. 네, 오늘 7시 오늘 7시 끝나죠. 네. 저녁밥 먹고 뭐 해야 돼요? 수학 숙제. 저녁밥 먹고 밥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 가서 먹을 거죠? 배고파요. 가서 맛있게 드시고 수학 숙제 하시면 됩니다. 네. 숟가락을. 자, 8번 보겠습니다. 짜잔. 자, 숫자가 아닌 문자로 원소들을 줬고요. 봅시다. 이거 조금 볼까요? 오늘도 A 교집합 A와 X 두 집합 중에 하나가 등호꼴로 나왔대. X가 되겠대. 두 집합의 교집합이 X가 나왔대 결과로. 또는 A가 나오거나. 그럼 이 조건을 의미하는 거 포함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A가 X의 부분집합이니 X가 A의 부분집합이니 어떤 A가. 거는? 누가 누가의 부분집합입니까? 아 X가. 아 A가. A가 X의 부분집합이니까 X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A. 아니 부분집합은 X지. 왜? X가 된다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말은 곧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A 차집합과
x의 합집합이 x래요. 그러면 얘도 가로와 x의 합집합이 x랬다 소리는 이 가로가 x의 부분집합이에요 라는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집합 얘네들이 합체합시다. 합체하면 A차 집합 B는 A에서 D2를 빼면 되겠지? ABC. ABC가 되네. 즉 집합 ABC가 X의 부분집합이 되고 다시 집합 X는 ABCD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요. ABC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ABC 집어넣고 D2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에다가 꽝꽝꽝꽝 전화치면 되겠죠? 4개. 4개. 이게 집에 간 생각이 날까요?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아, 그래서 올려주시구나. 네. 자, 그 다음 40페이지 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 공부할 때 팁 하나 드리자면 핸드폰을 내 몸 2m 이상 가까이 두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2m 요? 네, 2m. 어디 거실 한번 같아요. 밖에서 네, 맞아요. 진짜요. 불안한데. 그거를 이겨내면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평균 이상이 될 거죠. 자, 안 되나요? 그러면 핸드폰하고 친구 되면 이제 대학교가 점점점 성적이 점점점. 그래요. 좋아요 싫은데. 자, 집합에도 법칙이 있는데요. 집합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환 법칙입니다. 수에서도 있었죠. 그러네. 덧셈, 곱셈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3 더하기 5랑 5 더하기 3은 어떤가요? 같아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5랑 5 곱하기 2도 같죠? 네. 하지만 뺄셈, 나눗셈은 뺄셈하고 나눗셈은 교합 성립하지가 않아요. 않아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집합에서도 차집합은 되지는 않고요. 합집합과 교집합만 교합 성립합니다.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랑 당연히 같겠죠? 네. A랑 B를 담당 B랑 A를 담당 똑같겠지. 그 다음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 또한 똑같은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교환 법칙이라고 부를 거고요. 두 번째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집합의 결합 법칙. 수에서도 있는데 수에서도 덧셈이 있는데 3개의 수가 있어요. 3개의 수가 있는데 앞에 두 수를 더한 다음에 세 번째 수를 더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수를 더한 다음에 첫 번째 수를 더하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같죠. 사실 이 결합 법칙은 이 괄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하고 5를 더하면 3을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괄호가 큰 의미가 없는데 집합에서도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는데요. 일단 교집합으로 먼저 해볼까요? A교, B교 서로 다른 집합, 서로 다른 수가 3개인 것처럼 얘도 3개의 집합으로 일단 해놓고 앞에 두 집합을 먼저 계산하면 세 번째를 하나, 세 번째를 하나 같다라는 겁니다. 합집합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연산기호가. 앞에 두 개를 하나, 두 번째를 하나 다, 즉 가로가 큰 의미가 없다. 똑같은 기호로만 되어 있으면 다 쓸어 담아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흡수 법칙이라고 공부했었죠? 네. 이 분배 법칙과 흡수 법칙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분배 법칙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집합이 있어요.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집합이 있고요. 가로 안의 연산 기호와 가로 밖의 연산 기호가 다릅니다. 약간 이런 느낌? 3 곱하기 A 더하기 2B 이런 느낌? 그럼 우리 이거 분배 법칙 1, 2 이렇게 가잖아. 3 곱하기 A 더하기 3 곱하기 2B 이렇게 적지 않나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얘도 A 교집합 B
1, 2 A 교집합 C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연산기호가 두 가로 사이에 이렇게 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시고 가로 밖에 있는 연산기호 교집합이 가로 안으로 들어오고 가로 안에 있는 연산기호가 가로와 가로 사이에 놓입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위치를 좀 아까 이번에는 A 합 A 교 B 합 C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건 다 교집합이랑 합집합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얘도 지금 가로 안에 있는 연산기가 교집합, 가로 밖에 합집합이고 가로 안에 A, B가 있고 밖에 C가 있으니까 1, 2 이렇게 갈 겁니다. 따라서 A 합 C, B 합 C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연산기호가 가로와 가로 사이에 놓이면 됩니다. 이게 분배법칙입니다. 집합의 분배법칙. 자, 보너스. 우리 흡수법칙에서 흡수법칙. A. 는 A.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 본 친구들은 이거 이렇게 풉니다. 가로 안과 가로 밖에 근데? 연산기호가 다르네. 분배법칙이네. 1, 2 하라고 그랬지? 1 A 교 A 2 A 교 B 가로 사이 안에 있는 게 가로와 가로 사이로 와야겠다. 그러면 집합의 성질에 의하여 A 교집합 A는 A가 되는군. 그쵸? 그러면 A 합 A 교 B가 되네. 가로와 안과 가로 밖에 연산기호가 다르네. 분배법칙. 1, 2. 그 A 합 A가 되고 A 합 B가 되고 나는 10초 첫째. 가로 안에 있는 얘기가 가로와 가로 사이로 와야지. 그러면 A 합 A는 A인데 그러면 A교 A 합 B. 분배법칙. 1, 2. 계속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해봤자 이거 지금 똑같은 게 나오죠? 네. 자, 비교를 하자면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서로 다른 세 집합이고요. 흡수법칙은 서로 다른 몇 개 집합입니까? 2개 집합입니다. 맞아. 이건 얘는 서로 다른 종류가 A, B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집합은 3개 있지만 종류는 2종류라고. 얘는 종류가 몇 종류야? 3개. 3종류. 얘는 종류가 2종류. 가로 밖과 가로 안의 연산기호가 다르면 분배법칙인데 이렇게 연산기호가 다른데 똑같은 애가 2번 쓰였어. 그러면 얘는 흡수법칙이야. 그리고 간단히 바뀌어. 2번 쓰인 놈이 정답이다 이거야. 아셨나요? 완전히 얘. 완전히 이해갔네요. 네. 그 다음에 그 롤이라는 게임에 보면 롤. 모르가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모르가나인데 사람 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 그 모르간이 모르가나 맞습니다. 모르는 거 알아? 네, 프랑스 사람이고요. A 합 B의 여집합은요. A 반대 A여 합 반대 교집합 B 반대 B여로 바뀌는 법칙입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하면 얘도 A 반대 A여 교 반대 합 B 반대 B여로 바뀌는 겁니다. 좌변이 우변이 되면 우변이 좌변도 됩니다. 네. A여 교 B여가 있으면 반대 쓰고 가로 닫고 여집합할 수 있다고. 재밌는 거 하나 해봅시다.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한번 해볼까요? A. 그럼 차집합이 나오면 집합의 연산은 차집합은 교여로 바꿀 수 있죠. 네. 그쵸? 차집합은 교여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A의 반대
A여. 이요. 교집합의 반대 합집합. P여의 여, B.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 법칙이 바로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네. 네. 그게 41쪽에 있네요. 끝났나요? 네, 다음 시간에 요 4개의 법칙하고 요 흡수 법칙까지. 오케이? 네. 얘는 흡수 법칙, 5개의 법칙을 가지고 또 이제 신나게 놀아볼 겁니다. 네. 자, 숙제는 나머지. 확인 체크들하고 38페이지 연습 문제 스텝 1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잘 체크하세요. 네. 됐죠? 오케이. 한번만 출동. 올려줄 거예요. 네.